자, 지금 시간이 2019년 11월 10일이요. 오늘 일요일이죠. 오후 10시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강의 녹화 때문에, 예, 이제 띵글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예, 녹화는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원 상태대로 복귀를 해야죠. 그래서 계속 시황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만 짧게 진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를 짓고 꿈나라로 가실 수 있게. 우선 비트부터 볼게요. 자,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음, 오른다, 내린다 이런 단편적인 지식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이더라도 오를 수 있고 반대로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도 오르거나 내리고 저점에서도 오르거나 내리고 중간에서도 오르거나 내려요. 그래서 오르거나 내리는 걸 맞추는 행위는 어, 주변 상황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오르내림이 있을 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활용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에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 그 투자자 개인 스스로가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방식의 해석을 어떤 식으로 재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 의해서 어떻게 자금을 집행하는지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겪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앞에 신경을 쓰죠. 오르냐 내리냐. 그래서 오른다는 사실을 맞췄으면 굉장히 그 사실을 부각시켜서 그에 따르는 이익을 취하고 만약에 본인이 이야기한 게 틀렸을 경우에 이제 그걸 감추거나 또는 이제 숨기는 음, 그런 행위들을 반복하게 되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예,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잘 맞췄다라는 사실이 부각되어야 도움이 되잖아요. 잘 틀린다라는 부분은 부각되면 안 되는 거죠. 한동안 다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계속 듣는 얘기는 계속 틀려 이렇게 피드백이 와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하루하루를 보는구나. 예. 그러니까 의미는 필요 없어요. 예. 오르냐 내리냐 오르냐 내리냐 그 올랐을 때의 전략과 내렸을 때의 전략이 완전히 다른데 예,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오르면 오른다, 내리면 내린다.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의사결정을 하질 못해요. 단지 남을 평가할 뿐인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판단을 내리지만 정작 본인들은 화면을 보고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해요. 얼마 전에 인터컨티넨탈 그랜드 볼륨이요? 거기서 하는 무슨 행사에 그것도 무료였는데 예, 거기를 갔는데 한 400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밥도 줘요. 예, 스테이크 그리고 꽤 단가가 나갈 거예요. 그런 밥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동료 분과 같이 가서 정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플 스웰? 예,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누가 스웰 현장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줬는데 아무리 봐도 밥을 안 주신 것 같아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이름도 없는 거래소 오픈하는데 거래소를 오픈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하는데도 예, 밥을 주는데 어, 메이저 암호화폐 중 하나인 리플이 밥을 안 줬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위험 요인이기도 하고 예, 매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월봉을 한번 보고 좀 짚고 넘어가시죠. 보겠습니다.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건 가격. 그렇죠?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예. 자, 저항이 존재하고 지지가 존재한다. 그러면 저항을 들려면 지지를 찍는 게 일반적이다. 여기서 일반적이다라는 이야기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가 아닌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일반적으로 저항이 존재하면 그 저항을 들기 위해서 지지를 찍는 경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냥 들어 올리는 케이스보다 지지를 찍고 들어 올리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지지를 찍는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과거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A 있는 곳이 저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항을 들려면 이제 지지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지지가 어디 있었냐? 그거를 먼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띵글을 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지는 어디 있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정도 가격을 노리셔야 되는 거니까요. 자, 분석을 할 때 봉이 있고, 봉이 안 써지고, 봉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있고,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차례대로 보시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봉을 딱 보면 봉은 이거잖아요. 이거. 예,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가격은 여기 A와 B의 구조를 보는 거고.
그죠? 시간은 여기에 투자 심도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 개를 나눠 보시면 돼요. 그럼 봉을 딱 봤을 때, 아, 아래 꼬리가 길어. 이 얘기 이제 계속 기억이 나시죠? 아래 꼬리가 길어. 몸통은 짧아. 윗꼬리도 길어.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길기 때문에 저가 방어하기에는 유리한데 윗꼬리가 길어서 고가도 방어되는 케이스다. 그러니까 이건 이도저도 아닌 어떻게 보면 가둬놓은 형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봉만 보면 시가 아래가 매수죠. 이렇게 요 1번 영역이 봉에는 매수예요. 여기가 봉의 매수. 그렇죠? 봉의 매수 구간이 되는 거고, 예, 가격의 매수 구간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지 B. 그러니까 1,040만 원 정도. 예, 여기가 이제 가격을 활용한 매수가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격을 활용한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1,040만 원 언더에서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 봉을 활용하는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지난달 시가가 아마 994만 5천 원이니까, 예, 그 정도 가격, 994만 원대의 가격을 공략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봉의 전략과 가격의 전략이 다소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을 쓰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적어도 A는 매수가가 아닌 거죠. 예, 저건 저항이에요. 근데 시작했을 때 위로 올라갔어요, 먼저. 예, 월 초가 됐을 때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일봉으로 보면 상승이 보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건 상승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네, 지금에 와서 보면 그 가격은 비쌌다는 거죠. 자, 지금은 어쨌든 지지가 아래로 내려왔고요. 저항으로부터 이제 조금씩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가격대에 근접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시가로부터 여기까지 863만 원인가? 여기까지가 아마 예, 아래꼬리 영역인데 이제 요 안에서도 사실 매수가 가능한 거죠. 중요한 건 지난달 저점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상 저투가 내려가게 되고 저투가 내려가면 이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월 동안 예, 저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에 지난달 저가를 깨면 양봉이 날 때까지는 월봉상 매수는 패스가 되는 거죠. 자, 월봉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월봉상 매수가 가능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주봉으로 넘어갈게요. 주봉으로 넘어가면 지금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시는 분? 예, 일요일이죠. 일요일이란 건 뭘 뜻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11월 10일이고 일요일이고 저녁 10시예요. 그러면 현재 시간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아직 이번 달은 많이 남아 있고 이번 주는 다 끝나가고 있고 하루는 한 절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이번 주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가. 그러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월봉도
일봉도 아니에요. 주봉이에요. 이제 시간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시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미묘한 특징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데까지 한 5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쉽게 풀어볼게요. 자, 이건 지지고 이건 저항입니다. 자, 잘 보세요. 가격이 여기에 있어. A. 근데 안 올라. 이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지지에 있는데 오르지 않지? 중요한 건 여기가 저항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긴 지지인데 왜 지지보다 아래에 저항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 예, 요게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저항은 작은 봉 또는 큰 봉. 오, 글자를 다시 써야겠어요. 작은 봉 또는 큰 봉. 자, 이거를 명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다른 시간을 가진 봉이에요.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다른 시간을 가진 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는 지지 저항이라는 게 오로지 하나의 봉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일봉, 주봉, 월봉을 서로 분리해서 보면 어떤 가격엔 그 가격에 지지가 있고 어떤 가격엔 그 가격에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관계를 연결해서 보면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져요. 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는 것. 이게 있고,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죠? 좀 더 외면적인 정황까지 보는 것. 예, 이거를 텍스트라고 하면 이거는 컨텍스트죠. 예, 그러니까 좀 더 주변 여건들을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로 돌아올게요. 첫 번째 과제, 주봉이 양봉이 날 거냐? 그죠? 첫 번째 과제는 주봉이 양봉이 날 거냐예요. 주봉이 양봉이 날려면 얼마를 가야 되냐? 여기 가야 돼요. 1076만 5천 원. 그죠? 그러니까 한 50만 원 정도 급등해야 돼. 우리가 콜콜 자고
딱 일어났을 때 지금으로부터 50만 원 이상 올라 있으면 아, 주봉이 양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아니야. 이대로 끝났어요. 그러면 주봉은 죽는 거예요. 그죠? 주봉은 죽어가는 거라고요. 음, 자, 주봉을 조금 더 깊게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봉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읽어봐야죠. 자, 그냥 음봉이에요. 자, 이게 텍스트입니다. 그럼 컨텍스트는 뭐냐? 보세요. 이 친구는 현재 지지를 누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 1번, 2번, 3번. 무슨 얘기냐? 아래 꼬리 짧고 위 꼬리가 짧고 근데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저가를 깨기 쉽게 만들어 놓은 봉이죠. 그리고 몸통이 크기 때문에 반대로 전고점을 넘기가 어려워요. 왜 전고점을 넘기 어렵게 만들까? 다음 주가 1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투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다음 주가 되면. 그리고 이미 저투는 여기를 붕괴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간 상태고요. 내려간 상태에서 앞으로 2주 동안은 올라갈 일이 없기 때문에 횡보하거나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태에서 저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내려놨기 때문에. 내리는 건 뭐다? 예, 고투만 내리면 하락으로 힘이 쏠려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고투를 내리기 위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까지는 고투를 내릴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만한 양봉이 돼 있다. 예, 그럼 반대로 저가는 깨기 어려워지고 고가는 깨기 쉬워지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고가를 넘어버리면 그 다음 4주 동안은 고투를 떨어뜨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상승세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봉의 형태, 그러니까 아랫꼬리를 얼마나 감아 올리냐가 이 다음 주에 거의 방향을 가늠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하게 한 주의 흐름이 아니라 이번 달 전체의 흐름이 아마 오늘 움직임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 달 내내 상승할 가능성도 사실은 예,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런 구조에서 이번 주에 양봉이 난다 그러면 이건 상승 추세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보여지거든요. 대신 이제 요대로 끝나면 답이 없죠. 이거는 어쩌자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미래로 한번 가볼게요. 미래로 가게 되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어차피 말 그대로 컨텍스트 분석을 해보는 거죠. 단순하게 오르고 내렸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의 선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 상승 추세 중에서 하락하면서 지지를 하나밖에 안 썼다고요. 몇 개가 남았어요? 두 개. 아직도 상승 추세는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 정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락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지지는 이번 주에 지지를 지킬 의사가 없는 거고 이번 주에 지지를 지킬 의사가 없다라는 거는 일단 저투는 최저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항은 여기에 있어요. 예, 1100만 원 수준에 있어요. 저항의 위치는. 그러니까 곧장 누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깨작깨작 오르다가 쭉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점, 이거를 X라고 하면 도대체 X의 고점은 어떻게 생기냐라는 거에 대한 물음이 있는데 그런 답을 이 봉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봉에는 그 지점을 알려주는 정보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냐? 일봉에 있죠. 자, 다음 주에 상승으로 돌아서면 1091만 원. 지금 상태에서 반등이 오면 1091만 원까지도 반등이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10일이고 내일이 11일인데 시간적으로 아직 월 초반이잖아요. 이제 3분의 1 정도 지나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해서 크게 뭐 충격받거나 뭐 힘든 건 없어요. 이 시간이 11월 28일, 29일이면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뭐 아직도 올라갈 시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닥을 어떻게 잘 다지느냐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4개월 동안 하락이 오면서 이렇게 빨리 월 초에 하락이 온 경우는 없었어요. 다 월 초에는 그냥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온갖 쇼를 다 부리다가 20일 넘어서 하락하고 그랬는데 지금의 하락 속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잘 바닥을 다지면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은 포기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주봉의 지지도 앞으로 2주 동안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주봉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음봉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아래 꼬리가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지면 지지의 위치가 올라오면서 현재 만들어진 저점을 방어할 수 있는 그 형태까지만 가주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래 꼬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봐요. 자, 이제 일봉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 일단 과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과거를. 지난달 23일인가요? 24일인가? 그때 차트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게 그날 차트랑 똑같아요. 정말 판박이에요. 정말. 이게 주봉, 월봉, 예, 일봉까지 지금 다 똑같은 상태예요. 예, 해보세요. 예전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이거 있어요. 시간은 가격에 반비례하죠. 자,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선이 하락 추세선이에요. 네, 하락 추세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게 내일, 이게 모레예요. 그죠? 이게 일요일, 이게 월요일, 이게 화요일이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보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락 추세가 기본적으로 이어지게 돼요. 1번만 쓴다면. 만약에 2번까지 갔어요. 2번이 얼마냐?
2번이 1034만 원 정도 돼요. 1034만 원. 예. 여기까지 가면 하나 남잖아요. 3번만. 그러면 월요일까지 하락 추세가 되고, 만약에 여기까지 가서요. 3번. 이 가격은 104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46만 원까지 올라가면 하락 추세가 끝나요. 이 이야기의 핵심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걸 미래로 보면 돼요. 미래로 보면 이렇게 저항이 있다고요. 예, 이렇게 저항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봉엔 저항이 1100만 원대 가까이에 있지만 일봉의 저항은 1026만 원 정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봉이 눌러요. 일봉이 누른다고. 예. 그러니까 주봉 저항까지 올라가지 않게 일봉의 저항이 눌러서 주봉의 지지까지 내리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서로 다른 봉의 지지 저항을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끝나면 내일은 이제 1026만 원, 예, 그 부분에서 일단 눌림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시뮬레이터가 있으니까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잠깐만요. 시뮬레이터가 불러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 보네요.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응?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예, 지금은 작동을 하지 않나 봐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한 30 몇만 원대까지 올라가 주면 저항의 높이가 더, 아, 제게 테스트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시는 거는 정상 버전이고요. 저는 지금 여기 알림 트래킹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테스트한다고 이게 사내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신 거랑 버전이 다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내 베타 테스트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알림 트래킹용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예측 쪽에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미나 때는 정상 프로그램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올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일봉이 주봉의 상승을 화요일까지는 막아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도 수요일 이후에 오르겠다는 얘기죠. 이 모양새면 예, 올라도 수요일 이후에 오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거면 오늘 많이 올라줘야 돼요. 오늘의 흐름 자체가 단순하게 일봉이 양봉이냐 음봉이냐가 아니라 주봉의 아랫꼬리의 길이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꽤 중요해요. 그리고 일봉의 저항, 일봉의 저항이 어느 정도 높이에 위치하게 되는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라서 사실은 꽤 중요한 거죠. 지금 보면 의도적으로 일봉의 전고점을 안 넘잖아요. 이건 의도적이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예. 올라도 딱 전고점 부근까지 싹 갔다가 내리는 건 어제의 고점을 넘기고자 하는 의지가 아직은 없는 거죠. 반면에 어제 저점은 깼어요.
이게 행위를 잘 보시면 돼요. 어제 지금 오르고 내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제 저점은 깼고 어제 고점은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일봉은 하락 힘이 더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주봉이랑 월봉이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계속 힘을 가하고는 있지만 결국에 이 봉은 일봉으로만 핸들링을 하는 거죠. 주봉이나 월봉 무시하고 일봉의 저항을 이용해서 못 오르게만 막는 거예요. 못 오르게만. 그럼 시간이 가면 주봉도 죽죠. 그래서 오늘 흐름은 예,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마 1035만 원 이상까지 오른다 그러면 주봉이 양봉까지 가려고 할 거예요. 아, 양봉까지 못 가겠구나. 아래 꼬리만 그냥 만들어지겠네요. 1070만 원까지 가야 되죠. 주봉 시가. 네, 1070만 원까지 가야 되니까 아래 꼬리가 만들어지겠죠. 급등이 오면 좋겠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다지 신호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양봉으로라도 좀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만 있어요. 이건 뭐 시가가 저항이라 예, 돈이 확 돌아서 뭐 쳐올리기 전까지는 참 애매모호한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로 리플을 좀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갈게요. 자, 월봉으로 보시면 이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현재 버전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현재 버전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전혀 다른 의미 때문에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저항이에요. A. 현재 저항이고, B. 여기가 지지예요. 그 다음에 C. 여기도 지지죠. 자, 이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봉을 보세요. 이게 바닥. 그죠? 바닥을 찍었는데, 이게 음봉이야. 그리고, 예, 음봉이 난 다음에는 양봉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봉이 양봉입니다. 확인했어요. 예. 근데 이제, 요게 이게 꼬리, 이게 몸통, 이게 윗꼬리죠. 근데 아래 꼬리가 짧아요. 대신 윗꼬리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래 윗꼬리가 다 짧고 몸통이 긴 케이스인데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는 건. 다만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아래 꼬리가 짧기 때문에 이 지지의 위치가 아래 꼬리 밑에, 그러니까 시가 밑에 있으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시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B의 위치는 시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기본적으로 매수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닿으면 저항을 둘 수 있는 지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지를 찍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케이스도 존재하지만 지지를 찍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더 많으니 예, 지지를 활용한 거래를 한다죠. 이 가격이 320원입니다. 지금 제가 매수하고 있는 첫 번째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320원. 근데 자 보세요. 여기에 행위를 잘 보시면 예, 저가는 올라가고 있고 고가도 올라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매도하지 않고 매수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리플은 매도하지 않고 매수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지난달까지는 딱 잘라서 보면 여기서부터는 매도했어요. 매도한다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봉부터 이봉까지. 이봉까지가 이렇게 요 봉이
매도하는 봉이에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봉 동안은 안 산 거죠. 그리고 이제 매도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봉을 선택한 겁니다. 예. 그래서 320원에 1차로 샀고요. 만약에 이 봉이 이 여기에 저점을 깨면 이렇게 깨면 어떻게 되느냐? 저투가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내려간다라는 게 아래로 꺾이는 게 아니라 횡보가 돼요. 그러니까 저투의 방향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상승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매수한 달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투를 깨면 저투 밑에 있는 저가를 깨면 저가 밑에 있는 지지가 283원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 매수 자리로 보고 있어요. 이건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다른 사람의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5,000주를 샀고, 예, 여기에서는 한 8,400주 정도를 예, 추미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을 보면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 13,000 몇 주를 갖게 되고 단가는 297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달에 할게 단가를 297원에 맞추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놓고 이번 달에 양봉이 나면 그냥 다 갖고 홀딩 하는 거고요. 이번 달에 음봉이 나면 이제 음봉이 나는 결과에 따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지지인 320원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봉은 이게 마지막 지지예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예. 그래서 이걸 미래로 가면 이제 지지가 없어요.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끝이에요. 자, 지금 가격이 323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이렇게 아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반면 위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누더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하는 힘도 없고 예, 매수하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상승 추세는 끝난 거예요. 네. 상승 추세는 끝난 거예요. 하락 추세로는 안 들어갔고, 예, 상승 추세는 끝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월봉은 매수할 수 있지만 이제 주봉은 매수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번 주의 저가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 그게 핵심이고요. 무너뜨리면 저는 그 다음엔 283원까지 갈 거라고 봐요. 예, 안 무너뜨리면 예,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해되셨죠? 예, 무너뜨리면 283원으로 갈 거고 이 저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번 주에 시가까지 되돌아간다. 340원, 지금 323원인데 한 17원 이상 정도 자고 일어나는데 이 정도까지 가 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37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11시간의 시간이 10시간 정도? 예, 10시간 정도의 시간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 전략은 무너지면 283에서 매집한다. 예,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버틴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가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바닥, 그죠? 바닥봉, 그 다음에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는 날이거든요. 바닥음봉, 양봉 올라가는 날인데 오늘부터 하락 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그래서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 세 번째 저항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실제로 볼까요? 예, 이렇게. 여기 고가가 첫 번째 저항이죠. 327원. 그 다음에 332원에 두 번째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344원에 세 번째 저항이 있는데, 예, 결국에는 일봉에서 저항을 다 끝낸다라는 건 주봉이 양봉이 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340원 이상 가면 거의 90% 이상 상승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구조에서는 주봉이 양봉 난다는 거는 예, 일봉의 저항을 모두 파괴한다는 소리니까요. 지금 단계면 화요일까지 밀린다. 예, 지금 단계를 그냥 유지를 하면 일단 화요일까지는 밀릴 거다. 그게 283원까지는 밀릴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예, 지금 구조에서는 화요일까지는 일단 조정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봉만 보면 그래요. 일봉의 시간만 보면 예, 화요일까지는 밀린다. 그걸 없애려면 예, 큰 폭의 상승이 와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거래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예, 주봉은 이제 완전히 죽어가고 음, 이제 상승을 끝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주봉의 모습은 반갑지 않아요. 자고 일어났을 때 만약에 이 가격보다 낮은 상태로 끝난다면 283원도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제 입장에선 베스트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요. 비트코인 일봉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시가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대로 만약에 음봉으로 끝나면 어쨌든 하락의 여파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가 하락하면 이번 주에 만들어 놓은 그 금요일 날의 저점도 충분히 깨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일 아침 일어나서 주봉의 상태를 한번 살펴봐야죠. 양봉이냐, 음봉이냐. 어, 시진핑 아저씨가 지난번처럼 또 이상한 소리를 해주셔서 혁명빔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끝나면 사실 긍정보다는 예, 부정의 에너지를 갖고 예,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제가 지금 상태에서 리플을 매수한 거는 이번 달이 아니면 어차피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매수를 한다면 어쨌든 이번 달에만 기회가 존재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도 다음 달에는 이번 달만큼 매력적인 가격에서 매수할 수 없을 것 같고 반대로 내리면 어차피 못 사게 돼요. 그래서 물리든 아니면 흥하든 예, 기회는 이번 달밖에 없어 보인다예요. 만약 이번 달에 실패하면 올해는 기회가 아예 안 올 것 같고 추매를 한다고 해도 올해가 아닌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올 가능성도 높아요. 다만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꽤 컸죠. 리플이. 예, 비트코인 하락폭에 비하면 리플의 하락폭은 뭐 상당하니까.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돼서 비트코인을 포기하고 리플을 매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승장이라는 확신 때문에 매수한 게 아니라 어쨌든 매수를 한다고 하면 지금 외에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해본 거예요. 어, 내리면 추가적인 매수 전략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고, 시진핑이 또 이야기해야죠. 아니면 쉽지 않아요. 일봉은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매수를 하셔도 분할 전략이 좀 필요하시고요. 비트는 잘못되면 꽤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진 자금의 대부분의 돈이 들어가면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눈치를 꽤 많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이제 주봉이 망가지게 되면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코스피를 좀 볼 건데, 음, 코스피를 보시면 월봉은 차트가 멋져요. 음, 차트가 꽤 멋지죠. 자, 차트가 처음 만들어졌을 과거를 한번 가보면 지금이 저항 위에요. 실제로 매수가 가능한 위치는 여기죠, 여기. 2043 정도. 여기서부터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고요. 지금은 어쨌든 저항 위에 올라가 있어요. 월봉상. 월봉의 저항들이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군데에 만들어져 있어요. 주봉을 보면 주봉은 저항이 없어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됐냐? 다음 주도 크게 저항이 없어요. 대신 지지를 보면 대략 2120선? 예, 그 정도의 지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만 보면 아래가 크게 안 보여요. 예, 위가 보이지 아래가 잘 안 보이는데 저희 카페에 제가 올려놓은 글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카페에 올려져 있는 글인데 보시면 이 돈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돈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개인만 상방에다가 배팅을 해놓고 외인은 하방에 배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하방에다 많이 쏟아 부으면 선물 매수가 크게 들어오지 않는 한은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식을 사시는 행위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목요일에 풋을 97억을 사고 금요일에는 콜 매도를 100억을 넘게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외인 입장에선 그냥 아래에다가 거의 돈을 쏟아 부은 격이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외인은 위를 거의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봉의 지지나 이런 것들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에는 돈의 방향성이 너무 아래쪽에 어쨌든 쏠려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만기가 지날 때까지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목요일, 수요일 밤이었나요? 수요일 밤에 중국에서 무슨 협의가 완료됐다고 관세를 철폐하려고 한다고 뉴스가 떴다가 그죠? 주말에는 이제 트럼프가 그런 거 없다고 또 떴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런 뉴스를 가지고 뭔가 한탕 해먹기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콜매도를 100억 넘게 쏟아 부은 건 그게 만기를 일주일 남겨놓고 할 짓은 아니거든요. 100억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화성에서 100억 원을 매도치는 행위는 저는 꽤 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인이 콜은 236억 정도, 풋은 132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방으로만 들어간 돈이 368억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덩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한 280 수준까지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0이면 코스피 200으로 보면 280이거든요. 280이 어느 정도냐? 280이 여기니까 지난주 저점이 무너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이고요. 음, 지금 주말에 홍콩 쪽 시위랑 그다음에 트럼프 그 미중 협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본다면 개파락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락의 여진이 있다. 근데 하락의 여파가 클 거냐 작을 거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다만 크게 오르긴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시점 대비해서 뭐 뚜렷하게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배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려면 뭐 선물을 막 5천억, 6천억 이상 사가지고 옵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그냥 선물로 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면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하방에 대한 생각도 좀 열어놓고 매수하실 거 있으면 조금 유보적으로 좀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내용은 별 할 게 없어요. 왜냐면 뭐 어디서 사거나 그럴 만한 자리는 사실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집행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지. 지금 뭐 어디서 매도하고 어디서 매수하고 이런 정보들은 지금 차트에서는 그다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좀 다음 주에는 쉬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시가 되었습니다. 예, 방송은 마무리를 짓고요.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장대 양봉이 나와 있기를 기도하고 자야겠네요. 만약에 지금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한다면 어쨌든 비트는 990만 원대
694만 원 언더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알트 중에 리플은 283원, 예, 그 정도까지 일단 생각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실 태세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히 들어가십시오.